자, 지금 우리는 8강 수학 관련 메소드 보고 있었고요. 자, 예제들을 각 메소드별로 풀어봤고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밑에 풀어보기 예제가 몇 개 등장을 해서 그거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화면에 이제 마지막에 난수 발생이라고 있는데, 자, 뭐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하시게 될 거예요. 자, 풀어보기가 있는데 풀어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조금 아까 봤던 9개 메소드였었죠. 맥스와 민 8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개잖아요. 자, 9개 메소드 중에서 자, 1번과 2번 또 3번. 자, 반올림 할 때는 라운드라는 메소드 참 많이 사용하고요. 자, 린트라는 메소드 우리 테스트하긴 했지만 예, 라운드를 좀 많이 사용을 해요. 0.5 기준으로, 0.5죠. 0.5 기준으로 이제 반올림하는 형태로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 린트는 이제 부수적으로 자바에서 특별하게 제공을 해주는 그러한 메소드. 자, 그 다음에 셀 메소드와 그 다음에 플로우 메소드 보셨는데요. 자, 1번과 2번 셀 메소드와 플로우 메소드는 예, 매우 중요한 메소드예요.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자, 어떠한 내용을 소수점 자리 아래를 버리는 일들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사실은 우리 테스트하긴 했지만 잘 쓰진 않아요. 아, 물론 이제 8번 맥스와 민 메소드는 그리고 뭐 어려운 메소드는 아니죠. 자, 메소드 이름 자체에도 자, 그 뭐죠?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자, 7번 스퀘어 루트 씌우는 메소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6번으로 되어 있는데 파워 POW 파워 메소드가 있었고요. 제곱수 구하는 자, 그리고 자, ABS 앱솔루트라는 메소드고요. 5번 절대값 즉 부호를 없애는 메소드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제 풀어보기 예제를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4개 등장을 하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보기는 이제 다른 클래스로. 자, 클래스를 좀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자, 매스 2. 자, 혹시 만약에 하셨다라면은 이거 1-1번 문제는 상단에 있는 내용과 같기 때문에 맥스 메소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자, 그래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변수 2개가 제공이 됩니다. 자, 인티저 S1. 자, 그리고 인티저 S2. 80. 자, 두 변수 값 중 큰 값을 출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자, 어떠한 메소드를 적용해야 해야 되냐 하면은 맥스 메소드. 맥스 사용할게요. 자, 맥스 메소드 사용을 할 때, 자, 수학 관련 메소드는 전부 다 매스라는 걸 앞에 붙여야 돼요. 자, m은 대문자고, math, mass.max, max. 자, 그리고 S1, S2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고요. 자, 어떤 거를 먼저 세팅하든지 상관은 없어요. 그 안에서의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자, 출력하시게 되면은 자, 당연히 뭐 90이 크죠. S1 변수가. 그래서 자, 90이라는 숫자가 출력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 max라는 메소드는요, 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단점이 있냐면요, 풀어보기 2에 그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자, 풀어보기 2 보면은요, 변수 하나를 더 세팅을 해서 3개의 값을 비교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혹시 1번 풀어보기 1 이거 작성하셨으면은 자, 두 번째 것도 보도록 할게요. 한꺼번에 여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보기가 이제 1번에 두 개가 있네. 두 번째 거. 1-2. 자, 변수를 3개 놓고 이제 비교하려고 해요. 자, 인티저 S3. 자, 이퀄 100.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세팅을 한번 해보면은 자, 뒤에 S3. 자, 어떻게 되냐면은요, 오류 나옵니다. 자, 맥스라는 이 메소드의 단점이죠. 특징이지만 단점. 자, 뭐냐면은 세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맥스 메소드 안에는 요소 두 개만 놓을 수가 있고요. 자, 세 개, 즉, 자, 뭐죠? 초과해서는 세팅하지 못합니다. 자, 이게 단점이에요. 자, 여기서 적어볼까요? 자, 맥스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요소 두 개만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나열이라고 할까요? 세팅? 예. 자, 그럼 여기 있는 문제처럼 세 개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물론 이제 맥스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려고 하고, 자, 이거대로라면은 못 쓰죠. 당연히 S3나 뭐 어쨌든 두 개밖에 세팅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는 버려야 되는 이래야 이제 문법에 맞아요. 맥스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세 개를 쓸 수 있는 편법이 존재해요. 편법이라고 해야 되나? 요령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는 두 개만 나열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리에 맥스를 또 써요. math.max. 자, 두 번째 자리에 수치가 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예 그냥 이 맥스 메소드 자체를 또 위치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S1, S2, S3를 배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문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문법에 어긋나지 않고요. 순차대로 안에 있는 내용을 먼저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값을 가지고 바깥에 있는 내용을 또 비교를 해요. 자, 그래서 문법에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쉼표를 구분자로 자, 크게 요소는 두 개이고 자, 다만 그 요소 하나는 자, 다시 한번 맥스 메소드를 적용을 한 것뿐인데요. 적용을 한 것인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작성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자, 비교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건 이렇게 할게요. 복사 좀 해서 자, 세 개의 세팅을 할 수 없는 거였잖아요. 그 모습은 그냥 놔두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 개의 변수를 대입을 해서 자, 맥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크기를 얻으려고 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매스라는 메소드 안에 두 개의 요소밖에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요소는 그냥 수치 그대로 놔두면 되고 두 번째 수치가 y 되는 그 공간에는 그 자리에는 맥스 메소드죠. 맥스 메소드를 다시 한번 적용을 해서 두 개의 요소를 또 세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맥스 메소드 안에 맥스 메소드가 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팅은 가능해요. 자, 그래서 결과 보시면은 뭐 지금 우리가 자, 보시면 100이라는 숫자가 가장 크죠. 그래서 100이라고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라면은 세 개뿐만이 아니라 4개, 5개도 가능하죠. 이런 식의 그 내용으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사막연산이랑 좀 비슷하긴 하죠. 사막연산도 좀 이런 모습이었었는데
자, 동분가로가 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자, 헷갈리지 마시고 자, 여간 자, 그래서 풀어보기 1번, 2번 자, 풀어보기 1번에 두 개의 예제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풀어보기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기 2번도 자, 두 개의 메소드, 두 개의 그 뭐죠?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보기 2, 정확하게는 다시 1. 자, 거기 내용은 그렇습니다. 올림과 내림 함수를 적용을 해서 정확한 메소드죠. 자, 올림과 내림 메소드를 적용하여 출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림과 내림 메소드는요, 매우 중요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변수, 테스트 변수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이 되고 있어요. 더블 타입으로. 자, 더블 또, 자, avg 자, 그리고 avg라는 변수죠. 자, 그리고 86.67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86.67. 자, 이렇게 데이터 값이 되어 있고요. 자, 올림 메소드와 내림 메소드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하게 뭐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메소드를 한번 적용해 달라라는 얘기예요. 자, 올림 메소드. 자, 올림 메소드 소수점 자리 아래를 무조건 올려버리는 그런 메소드. 자, 셀이라는 메소드였고요.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스.셀. 자, 가로 열고 데이터 값은 바로 위에 있는 자, avg 메소드. 변수. 자, 아직 출력은 안 했지만 자, 이것은 그 셀이라는 메소드는 올림 메소드이기 때문에 86.67인 경우에 87의 결과가 나옵니다. 87. 정확하게 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플로우 메소드를 내림 메소드, 이건 올림 메소드, 내림 메소드를 적용하도록 해볼게요. 자, 지금 방금 작성한 내용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 메소드 적용했고요. 플로우 메소드도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우 메소드는 올림 메소드가 아니라 반대죠. 내림 메소드. 자, 기능이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자, 소수점 자리 아래를 버리는 거는 둘 다 공통이고요. 소수점 자리 아래는 둘 다 버립니다. 버리고요. 자, 그리고 플로우 메소드는 내림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자, 버리고 네, 버리고 그냥 마는 거죠. 자, 그래서 86.0 이렇게 86이죠. 자, 86.67이었는데 데이터가 플로우 메소드를 적용하게 되면은요. 자, 소수점 자리 아래는 내림, 즉 버리기 때문에 86.0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게 그 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노트 같은 거 보시면은 제가 버림 또는 올림이라고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 실제로 이런 의미이기는 맞기 때문에 근데 원래는 이렇게 설명을 해놔요. 자, 뭐냐면은요, 원래의 뜻은 이렇습니다. 자, 셀이라는 메소드는 자, 설정된 값보다 큰 최소 정수가 원래 그 실제 그 의미예요. 자, 설정된 값보다 큰 정수 중 네. 설정된 정수 값보다 큰 정수 값을 얻는 메소드입니다.
뭐 그게 그 말이기는 한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림 메소드 내림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떻게 뭐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소수점 자리 아래는 그냥 버리기 때문에 플로우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플로우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설정된 값보다 작은 정수 값을 얻는 메소드예요. 자, 정수값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자, 실제 데이터 타입은 그 뭐죠? 실수 타입이기 때문에 리턴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결과 타입. 자, 그래서 정수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실수 타입으로 내부적으로 변환을 해요. 그래서 87.0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셀 메소드와 플로우 메소드를 적용을 했어요. 적용을 해서 자, 결과를 봤습니다. 아,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2-1과 2-2가 얼핏 보면은 같은 내용 아냐? 라고 보실 수 있는데 달라요. 자, 이게 지금 2-2번은 무슨 얘기냐면은요. 자, 방금 작성한 예제 플로우 메소드와 셀 메소드 적용해서 결과 보시면은 자, 87.6 0 또는 86.0 87.0 자, 점 0이 뒤에다 붙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얘 원래 생김새가 그러한 결과를 얻어내는 예, 자, 이 메소드는 그러한 그 메소드인데 자, 근데 중요한 게 예, 점 0을 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점 0을 버리고요. 아예 87이나 또는 86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나? 라는 그러한 예제입니다. 자, 2- 예제는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나? 자,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셀 메소드를 가지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2-2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풀어보기 2-2번. 자, 소수점 자리 아래를 예, 출력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예제예요. 자, 내용을 위해서 출력시키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방법적으로 가능한가라는 건데요. 자, 이거와 관련된 어떠한 소수점 자리 아래를 표현 안 되게 하는 메소드나 이런 거는 없어요. 원래 그것만을 위한 메소드는 없고요. 그냥 우리가 테스트했던 메소드 중에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물론 방법적으로 두 가지이기 때문에 두 개 다 설정하도록 해볼게요. 자, 혹시 이렇게 작성하셨으면은 자, 복사해 주시고 세 개 쓸게요. 자, 물론 위에도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자, 똑같은 내용이에요. 86.67 가지고 자, 그냥 놔두게 되면은 87이 나오는 거고 87.0이 나오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가로 열고 int라고 써보세요. 형변환 하는 겁니다. 형변환. 자, 실수 타입인데요. 인티저로 바꾸게 되면은 자, 정수 형태로의 표현이기 때문에 점 0이 표시가 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87 이렇게 나오고요. 예, 요게 정답이에요. 근데 편법으로는 하나 더 있죠. 뭐냐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mass.round. 라운드라는 메소드는 원래 반올림 하라는 메소드인데요. 자, 반올림 하는 메소드를 자, 바깥에 세팅을 해주게 되면은 어차피 점 0이기 때문에 반올림이고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 라운드라는 메소드는 반올림이 안 되는 것들은 다 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정수 형태로 출력을 해줘요. 자, 그래서 라운드라는 메소드로 이렇게 감싸게 되면은요, 정확하게 87, 즉 점 0이 없어지는 효과가 나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이렇게 중간에 있는 가로 열고 인티저라고 출력 타입 자체를 예, 변경시키는 게 좀 더 나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자, 보시면은 원래의 모양은 87.0으로 셀이라는 메소드는 그렇게 출력되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형변환을 해줌으로써, 자, 이거는 본질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본질이, 자, average라는 이 변수가 더블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본질이 인티저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출력할 때만 결과만 그렇게 내보내는 겁니다. 자, 테스트에서 꼭 결과 보세요. 아, 이렇게 해서 풀어보기 예제는 다 했어요. 자, 셀이라는 메소드가 중요하고 플로우라는 메소드가 우리 수학 관련 메소드에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개의 예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또 테스트를 해봤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정수 형태로 변환시켜서 출력시키는 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예제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풀어보기는 아니고 난수 발생이에요. 난수. 난수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당연히 있겠죠. 개발하면서 프로그램하면서 난수라는 얘기는 임의의 수, 내가 정한 숫자가 아니라 시스템이 알아서 던져주는 값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난수라는 거는 시스템이 알아서 던져주는 값을 얘기를 합니다. 자, 난수 발생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풀어보기 예제 진행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곳에, 다른 곳에 할까? 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의 클래스. 자, 클래스 이름은 자, 랜덤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랜덤 메소드 테스트 하는 거거든요. 자, 테스트 랜덤. 자, 혹시 여기 랜덤이라는 이름으로만 쓰면은 안 돼요? 되나? 테스트 안 해봤네. 네, 자, 어쨌든 헷갈리는 거 쓰지 마시고, 자, 이렇게 테스트 랜덤 앞에 테스트 붙여주시고, 테스트 랜덤 메소드를 만들어 봐. 자, 이름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public static void main. 자, 랜덤 메소드를 얘기를 하는 거고, 난수 발생. 자, 난수에 관련해서 거기 설명이 좀 나와 있긴 하지만, 자, 난수라는 얘기는 자, 시스템이 임의로 자, 리턴해주는, 던져주는 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던져주는 값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기본형을 출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해 볼게요. 자, system.out.println. 자, 난수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수 출력할 때 메스 메소드를 사용을 해요. 수학 관련 메소드이기 때문에. 자, 메스 점. 자, 메소드 이름은 랜덤. 메스 점 랜덤. 자, 메스 점 랜덤 메소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출력시켜 보시면은 기본형 출력이에요. 기본형으로 메소드만 딱 놓고 출력을 하는 겁니다. 출력시킬게요. 자, 저랑은 다른 결과가 나와야 돼요. 저랑 똑같을 수 없습니다. 자, 저의 시스템이 알아서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저랑은 결과가 다를 거고요. 자, 어쨌든 난해한 숫자가 나와요. 새로 실행을 하면은 자, 이전에 나왔던 수치는 안 나와요. 두 번 다시 안 나옵니다. 자, 매번 새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자, 굉장히 난해한 숫자가 쭉 나오는데, 자, 이게 원래의 모습이에요. 난수의 모습이고요.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난수는 아무리 테스트를 해도 1을 넘지 않아요. 자, 난수는 아무리 테스트를 해도 1을 초과하지, 1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1 이상이 나오지 않아요. 자, 뭐, 계속해 볼 수는 없지만, 자, 몇 번 해보면은, 다 0. 몇 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0. 몇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뜻이 나와 있습니다. 자, 0이라는 숫자 안 나옵니다. 난수인데 0 이렇게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다. 난수는 원래 0이 안 나와요. 자, 0을 초과하고 그 다음에 자, 1 미만인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난수는 여기다 적을게요. 자, 난수의 값은요. 자, 0보다 크고 자, 그리고 1보다 작은 자, 그러한 수치를 예, 결과적으로 리턴해주는 그러한 메소드예요. 자, 0이라는 숫자는 당연히 안 나옵니다. 그리고 1도 안 나와요. 자, 0과 1 사이의 값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죠? 1보다 작은 거잖아요. 1보다 작으면은 소수점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소수점 자리 0.334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0 아닙니다. 0보다 큰 거죠. 당연히. 아무리 소수점 자리 앞에 0이 있어도 이거는 0이 아니죠. 자, 0보다 큰 값이고 자, 그리고 1보다는 작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징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럴 수가 있어요. 난수의 값의 최대는 이겁니다. 자, 난수 값의 최대치는요. 자, 0점 몇 개요, 이게? 이게 최대치예요. 자, 대충 쓰세요. 이게 뭐 수치가 얼마가 나온다. 0.9999.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뭐 이게 구자가 몇 개 나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최소는 난수의 최대는 최대 최소. 자, 1을 넘지 않기 때문에 0.99999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고요. 약간 더 나오나요? 자, 여기 밑에 개수 씌워보시면은. 자, 그리고 최소값은 이렇습니다. 나올 수 있는 값들 중에 가장 작은 값은 0.00000000 맨 뒤에 1. 이게 이제 최소값이에요. 그리고 최대값은 0.9999999 쭉 구자가 쭉 되는 이게 최대값입니다. 자, 그리고요. 아무리 몇십 번을 테스트를 해도 0.999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확률적으로 몇십만 번을 테스트해도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0.0001 이렇게 것도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자, 어쨌든 최대 최소 0부터 1까지 1 사이의 값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뭐죠? 메소드이기 때문에 난수 메소드는 최대는 이렇고 최소는 0.00는 1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자, 밑에 자, 1번, 2번에 범위 설정이라고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게 살짝 좀 응용하는 형태로 기본형에서 뭔가를 이렇게 응용하는 형태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실제로 0.3444 뭐 이러한 난수가 쓰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럴 수는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자, 난수 발생시키려고 하는데 0부터 99까지 출력하고자 한다. 또는 이렇게 할게요. 1부터 자, 100까지 출력하고자 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자, 만약에 어떤 난수 출력하려고 하는데 정수 형태로 0을 포함한 자, 0부터 9까지 정수 형태로 출력하려고 해요. 자, 그리고 99.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소수점이라 자, 매치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보통 어떻게 사용을 하냐 하면은요. 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출력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위에 있는 자, 매스점 랜덤을 복사 처리, 붙여넣기 처리하시고요. 자, 그대로 놔두게 되면 0점 소점 자리 아래에 뭐 쭉쭉 이렇게 출력이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원하는 거는 0부터 99까지 출력하려고 하고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여기다 그냥 곱하기 100을 해요.
자, 곱하기 100을 합니다. 곱하기 100. 자, 그럼 곱하기 100을 일단 해볼게요. 자,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곱하기 100을 일단 우선 처리를 하고, 잠시만요. 자, 곱하기 100을 일단 해서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94.0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수가 있겠네요. 저랑 숫자가 달라요. 자, 여러분들 시스템에서 뿌려주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테스트 하시더라도 저랑 숫자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결과 보시게 되면은요. 자, 곱하기 100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자, 0.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요거를 좀 살짝 바꿀게요. 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하시고요. len 자, r이라고 할까요? r1 자, equal 자, mass.random 더블 타입으로 랜덤 메소드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r1 변수로 자, 랜덤 변수 하나 일단 세팅한 다음에 자, 여기다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r1 자, 그리고요. 기본 출력 먼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게요. 자, r1이라는 변수를 통해 랜덤 값을 얻고요. 자, 기본 출력을 하고 또 하나는 100을 곱한 다음에 출력을 한다라는 건데 자, 한번 보시면은 자, 마지막 것만 보시면 돼요. 마지막 두 번째. 자, 보면은 기본은 원래 0.79, 0 어쩌고저쩌고 이었었는데요. 자, 이 곱하기 100을 했기 때문에 79가 앞에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 100을 했죠. 그래서 7.9는 곱하기 10, 79 이거는 곱하기 100. 그쵸?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출력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아마 저랑 똑같지 않아도 예, 숫자가 대략 저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0.97 그 다음에 난해한 숫자를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니까 97.1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97.111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정수 형태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소수점 자리 아래 그냥 버리면 되는 거죠. 소수점 자리 아래는요, 필요 없어요. 정수 형태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정수만 필요합니다. 일단 우리 예제는 0부터 99까지의 사이의 값을 받게끔 하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자, 위에 있는 내용을 좀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형태로의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아까 우리가 봤었잖아요. 자, 지금 R1이라는 변수는 더블 타입, 실수 타입이에요. 자, 여기에 자, 인티저라는 타입을 자, 앞에다 형성을 해주시게 되면은요. 곱하기에 대한 결과를 자, 인티저 타입으로 출력시켜 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R1이라는 변수 즉 난수를 하나 구하고 자, 우리 테스트할 때 자, 테스트하는 거죠. 기본형 출력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한 형태도 한번 출력해보고 여기에 인티저 형태로 변형시켜서 출력을 한번 해보면은 자, 여기에는 소수점 자리 아래는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97이라는 숫자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정수에 대한 정수의 0부터 9까지 난수를 얻으려고 할 때 기본 모양에서 자, 이렇게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출력해 보시면은 제가 여기다 숫자를 적었지만 이제 좀 다르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잠시만요. 자, 위에 있는 건 주석 처리하고
자, 수치가 0.97이나 0. 몇 단위로 나오게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기본형이 0.0064 이렇게 하게 되면 곱하기 100을 해도 소용이 없죠. 자, 이런 경우는 당연히 0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9라는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자, 출력이 됐어요. 0부터 99까지 난수 중에 19가 지금 출력이 됐고요. 그 전에 이건 과정이죠. 자, 원래의 모습과 그 다음에 곱하기 100 했을 때의 모습,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인티저 처리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인티저 처리하는 모양 잘 보도록 하세요. 자, 되셨나요? 자, 이제 최종. 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예제인데요. 자, 우리 화면에는 나와 있진 않아요. 나와 있진 않지만. 나와 있나? 여기 예제로서. 자, 로또 생각하도록 할게요. 로또. 자, 로또 생각을 해서 로또 번호 6개잖아요. 자, 그래서 난수를 6번 정수 형태로 난수를 6번 발생시켜서 로또 번호처럼 출력이 될 수 있게 6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또 번호는 몇 번부터 몇 번이에요? 로또 번호 0번은 없어요. 그렇죠? 1번부터 45번까지 있습니다. 자, 로또 번호는요, 1번부터 45번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1부터 45까지 요 사이의 범위 내로 출력이 될 수 있게 한번 해보면은, 자, 여기 바로 위에 있는 그 출력 내용 중에 맨 마지막 출력 부분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수 형태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10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를 45로 변경을 하면 돼요. 하셨나요? 자, 그리고 플러스 1.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구나. 자, 쏘리.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1부터 45까지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일단은 해보시죠. 위에 있는 거는 주석 처리 좀 할게요. 자, 위에 있는 건 주석 처리 좀 해서, 자, 위에 R1이라는 변수, 자, 랜덤 적용된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이고요. 자, 이거를 요 계산에 의해서 자,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자, 3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실행해 볼게요. 자, 30, 자, 45, 45가 맥스예요. 45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6.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출력되는 거 확인을 하셨는데요. 자, 여기 45를 왜 곱했으며 플러스 1을 왜 했는지. 자,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설명이 약간 살짝 이 부분은 어렵기는 한데, 자, 뭐냐 하면은 위에 예제를 잠시 보셔야 됩니다. 위에 보시면은요. 자, 0부터 99까지의 숫자를 얻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했어요. 자, 0부터 99까지의 숫자를 얻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했습니다. 왜 그러죠? 곱하기 100을 하면은 최종적으로는 0.9999가 나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곱하기 100을 해도 99예요. 자, 곱하기 100을 했다라고 해서 맥스 값이 100이 아닙니다. 99예요. 왜냐하면은 자, 우리 난수 발생은 1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0.9999 곱하기 100을 하면 99잖아요. 자, 이게 맥스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만약에 출력 데이터를 1부터 100까지 나오게끔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최종 출력 데이터에서 자,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100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다라면은 플러스 1을 했기 때문에 99 플러스 최종적으로 1 해서 자, 100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000001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곱하기 100을 해도 0이에요. 자, 그래서 0이 나올 수가 있는데 0이 나와도 플러스 1을 하면은 1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1부터 100까지의 숫자 이렇게 하면은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밑에 보시면은 1부터 45까지 나오게끔 하려면은요. 곱하기 45를 해야 돼요. 곱하기 45. 자, 그렇다면은 곱하기 45를 하게 되면은요. 자, 랜덤을 적용을 했을 때 곱하기 45를 하게 되면은 자, 예를 들어서 0.99999 이렇게 최종적으로 크게 이렇게 최대값이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거는 1이 아니죠. 1 곱하기 45는 45. 그리고 0.99999 곱하기 45는 44. 뭐뭐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곱하기 45는요. 자, 혹시 0.999가 나왔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펼쳐졌을 경우에 9자가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45를 곱하게 되면은 자, 44. 뭐뭐뭐뭐뭐 이렇게 숫자가 있겠죠. 숫자가 이렇게 쭉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해보세요. 자, 해보시면은 44. 뭐 이렇게 뒤에 난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숫자가 있을 텐데 이렇게 쭉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45로 곱하게 되면은요. 맥스가 44예요. 정수 형태로. 45를 곱하게 되면 44입니다. 자, 위에 100을 곱하게 되면은 맥스가 99예요. 정수 형태로. 그래서 100이라는 맥스 값으로 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1을 했는데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맥스가 44까지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거를 정수 형태로 만들면은 44가 되는 거죠. 자, 이러면 44가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플러스 1을 함으로써 45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지금 제공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곱하기 45를 했을 때 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0이 올 수도 있는데요. 로또 번호는 0이 없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을 함으로써 자, 혹시 0이 왔을 때는 1이라고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 만약에 1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2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를 제가 포문으로 좀 돌려볼게요. 자, 포문으로, 자, 6번 랜덤 메소드가 6번 발생시켜 주면 돼요. 랜덤 메소드를 6번 실행시켜 주면 됩니다. 자, 여기다 적도록 할게요. 자, 시스템화 프린트 LN을 6번 실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랜덤을 작성을 합니다. 직접 대입을 합니다. 자, mass.random 하고요. 그럼 랜덤 메소드가 6번 자, 실행이 돼서 결과가 나올 건데요. 지금 원하는 거는 정수 형태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1부터 45까지의 숫자가 나와야 되고 자,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45 하고요. 자, 다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로또 번호가 나올 수 있게 자, 물론 이제 실제 예상치는 아니죠. 그러니까 랜덤으로 뿌리는데 로또 형태로 숫자를 1부터 45까지 나올 수 있게 6개의 숫자가 예,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본 것 뿐이에요. 자, 출력이 잘 되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난수 발생시키는 거랑 헷갈리지 않겠네요. 자, 밑에 보시면은 6개 정확하게 출력이 잘 되고 있어요. 상단에 있는 예제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번호 나오는 거 확인하세요.
예, 6개의 랜덤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걸 실제로 로또 번호로 한번 사용하고자 한다면은, 물론 이제 빅데이터나 이런 누적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응용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냥 그 난수로서 자, 발생시켜서 로또 형태로 출력하고자 한다면은, 물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는데 하나만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은요, 이거 계속 돌리다 보면은 똑같은 숫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경우도 가끔 발생을 합니다. 27, 27 나왔는데요. 똑같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똑같은 숫자가 원래 난수는 안 나오잖아요. 자, 근데 이걸 정수 형태로 바꾸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0. 자, 27, 121212였다. 자, 이거는 예, 27이죠. 정수 형태로 만들면은. 자, 그리고 0.27 자, 56, 56, 56, 56 뭐 이런 식이었다라면은 이것도 정수 형태로 만들면은 27입니다. 실제 난수는 중복되지 않지만 그거를 정수 형태로 만들면서 자, 앞에 있는 두 자리만 올리기 때문에 자, 정수로 실제 난수는 이제 중복이 절대로 되질 않아요. 되질 않지만 정수 형태로 옮기면서 난수가 중복되는 데이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테스트로 한번 이렇게 해보기는 한 거지만 난수 출력을 로또 번호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간 좀 미흡하다. 중복되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복되는 데이터가 어떻게 하면 안 나오게 할 것인가 뭐 지금 하지는 않겠고요. 자, 아마 그거는 좀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데 나중에 한번 세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 남아있는 시간은 자, 개인 정비하도록 하시고요. 혹시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하시고 자, 오늘 학습하는 내용은 자, 우리 그 자료실에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얘기해 드리지만 우리 지금 제가 녹음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자, 이게 지금은